자, 그럼 4번 문제. 수의 계산에 완전제곱식 응용하는 거 지난 시간에 또 문제를 꽤 많이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에 1번은 1004의 제곱입니다. 얘는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요? 1004의 제곱 너무 계산하기 불편한 숫자니까 1000 더하기 4로 쪼갠 다음에 우리가 아는 다항식의 완전제곱 이용해서 전개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000의 제곱 그리고 앞에 있는 항 곱하기 뒤에 있는 항의 2배 더해주고 뒤에 있는 항에 제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답이 어떻게 나오나요? 1000의 제곱 1 이렇게 8000 그리고 16 얘를 직접 계산하려면 정말 힘들었겠죠. 우리는 다항식의 완전제곱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 997의 제곱입니다. 997의 제곱. 얘는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요? 1000-3의 제곱으로 쪼갤 수 있을 거고 위에 있는 문제랑 비슷하네요. 조금 더 자세하게 써줘야겠죠? 1000의 제곱 먼저 해주고 2배를 한 걸 더해주는데 앞에 있는 항인 1000, 뒤에 있는 항인 -3 그리고 -3의 제곱 해주면 이렇게 계산 실수가 없길 바라며 6000 더하기 9가 되겠죠. 얘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계산은 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덧셈, 뺄셈만 할 수 있으면 답이 딱 나왔죠. 그리고 제곱하는 거만 할 수 있으면. 요거를 진짜 숫자로 계산하려고 했으면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문제. 근호가 포함된 다항식의 완전제곱입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유형을 연습했어요. 앞에 있는 항 루트 6의 제곱 그리고 2배 해주고 앞에 있는 루트 6 뒤에 1 곱해주고 1의 제곱 마찬가지 식만 간단하게 해주면 어려운 게 없었죠. 근호를 뺀 나머지 두 자연수는 간단하게 정리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답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도 마찬가지 유형인데 앞에 있는 항, 뒤에 있는 항 모두 근호가 나와 있어요. 모두 루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루트가 포함된 수에 곱을 하는 방법도 응용을 하는 문제였죠. 이렇게 일단은 앞에 있는 수의 제곱 그리고 2배를 해주는데 3루트 10과 마이너스 루트 5를 곱한 것에 2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자, 3루트 10의 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9 곱하기 루트 10의 제곱 10 이렇게 간단하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2 곱하기 3루트 10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5는 어떻게 되나요? 개수들 먼저 정리를 해주면 2, 3, 마이너스 1이에요. 2, 3,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개수가 마이너스 6. 원래 이 전체가 상수항이기 때문에 개수라는 표현은 안 쓰는데요. 지금 근호를 문자라고 생각하면 개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개수라는 표현을 썼네요. 근데 지금 정확한 표현은 근호 앞에 있는 수끼리 먼저 곱한다. 이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6. 근호끼리 곱하면 루트 50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은 뭔가요? 네, 5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해주겠습니다. 여기 90이 있고 5가 있어요. 90은 먼저 계산해주고 마이너스 6루트 50. 자, 더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게 선생님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도 보이죠. 50이란 숫자는 25 곱하기 2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25는 5의 제곱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5의 제곱이 5로 튀어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6 곱하기 5 튀어나오고 루트 2만 나올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정리한 답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앞에 있는 항, 뒤에 있는 항 모두 근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개하라는 문제 중에서는 가장 좀 까다로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거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답을 좀 적어놓고 다음 문제를 이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자, 풀이도 자기가 틀린 부분 있으면 어디서 틀렸는지 선생님 풀이랑 비교해보면서 잘 정리해 두시고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건 개인 노트북인데 뒤집으면 태블릿이 되는 노트북이에요. 이거 한 2, 3년 전에 선생님이 샀는데 이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수업에서는 이 태블릿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이게 있어서 진짜 다행이에요. 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 안 다루었던 유형이에요. 약간의 응용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완전 제곱식을 전개했을 때 각 항의 전개식의 항의 개수의 특징을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문제를 좀 보기 쉽게 옆에다 써줄게요. a 더하기 네모를 제곱했더니 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네모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네모와 이 네모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먼저 A의 앞에는 개수가 1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개했을 때도 개수가 1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항을 보세요. 이 가운데 있는 항의 개수의 특징은 뭐라고 했나요? 아까 복습할 때 선생님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자, 얘를 초록색 네모라고 하면 이 가운데 있는 항은 원래 다항식의 A의 개수였던 1 곱하기 이 네모 곱하기 2를 한 숫자죠. 그죠? 지금 이 항에 A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네모에 다른 문자가 안 포함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른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A 이외에 다른 문자가 곱해져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네모는 그냥 숫자일 것이다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이 A의 앞에 있는 1과 이 초록색 네모와 곱한 것의 2배가 6이 됐으니까 이 초록색 네모는 3이다 라고 결론이 바로 나오죠. 자, 생각하는 방법. 요 항의 개수를 보고 생각을 한다. 먼저 첫 번째 A에 다른 문자가 없다. 그러면 요 초록색은 그냥 숫자일 것이다. 근데 이 A의 개수는 이 A의 전개되기 전 A의 개수와 이 숫자의 곱의 2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네모가 3일 거라고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숫자가 3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 들어갈 숫자는 3의 제곱이겠죠? 그러면 9가 들어가겠죠. 푸는 거 많아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유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3 뒤에 9가 들어가겠죠. 전개해보면 검산이 되겠죠. 전개해보면 마찬가지로 a제곱 그리고 a와 3의 곱한 것에 2배한 거 6a 그리고 3의 제곱한 거 9 이렇게 검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유형의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전개하기 전 다항식에 x의 개수가 네모라고 나와 있어요. 얘를 전개했더니 9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네모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전개식에서 지금 첫 번째 9x제곱이 네모 x의 제곱을 한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모의 제곱이 9일 거고 네모는 뭘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여기까지 바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지금 요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마이너스 2의 제곱한 수가 들어가겠죠. 요거는 쉽게 나와요. 그러면 요 네모는 4일 것이다가 나와요. 여기까지 됐죠? 이게 첫 번째 과정 한 거고 요게 두 번째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네모를 구한 것에 답이 두 개나 들어가요. 플러스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고. 하나로 추려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항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가운데 항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가운데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2예요. 마이너스 10이고 이 마이너스 12라는 수는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걸까요? 2와 그리고 여기 있는 네모와
그리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2가 곱해져서 나온 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숫자만 계산하는 게 지금 생각이 좀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마이너스 12x라는 건 완전제곱식의 전개에 의해서 네모 x 곱하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2의 2배 해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4네모 x일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식에서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4네모니까 네모는 결국 뭐예요? 네, 3이죠. 3과 마이너스 3 중에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호만 생각을 해주면 지금 첫 번째 이렇게 네모가 플러스 3 또는 마이너스 3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고, 지금 가운데 있는 항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바뀌어 있을 것이니까. 그런 다음에 바로 여기서는 3을 골라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처음에 부호만 생각해주는 게 어려우면 방금처럼 이 방법대로 풀어주시면 3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푸는 방법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네모에는 3이 들어가겠죠. 3x 그리고 여기는 4가 들어가고. 자, 다시. 먼저 지금 9x제곱을 통해서 네모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 둘 중에서 골라줄 때는 지금 이 가운데 항의 부호를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면 얘까지 마이너스면 안 돼요. 얘까지 마이너스면 마마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얘는 부호가 플러스일 것이다 하고 플러스 3을 골라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학생들은 지금 이 방법도 이용해도 되죠. 전개하는 방법 그대로 가운데 항이 어떻게 나왔나를 유추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모가 구해집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딱히 뭐가 더 빠르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 편한 방법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는 원리, 그래서 나오는 전개식의 개수의 특징만 알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 유형은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헤맸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익숙해지면 되니까. 자, 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6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6번 문제는 한번 문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승빈이네 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가로, 세로가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이 있다. 2m 폭으로 길을 내었대요. 길을 제외한 꽃밭의 넓이를 전개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풀어볼게요. 길을 제외한 꽃밭의 넓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길을 포함한 꽃밭의 넓이. 이거 선생님 미쳤나 보다. 꽃밭이 아니죠? 꽃바지죠. 네. 꽃밭의 넓이에서 길의 넓이를 빼주면 문제에서 원하는 넓이가 나오죠. 길의 넓이. 그러면 길 포함 꽃밭의 넓이는 지금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바로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2a 더하기 3 가로의 길이, 단위는 잠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b 더하기 4. 이게 길을 포함한 꽃밭의 넓이에요. 그러면 길의 넓이만 알면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죠. 길의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이런 식으로 쪼개서 구해볼까요? 이렇게 쪼개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 1번 직사각형 길, 그리고 얘네들 색깔을 다르게 지금 요 부분의 넓이 2번 애들 요 쪼개서 길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1번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2a 더하기 3, 세로의 길이 2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2번들의 넓이는 1번에서 계산해준 넓이를 뺀 나머지 길의 넓이죠. 얘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얘의 가로의 길이는 2예요. 곱하기 세로의 길이는 3b 더하기 4 그대로 써주면 되나요? 아니에요. 3b 더하기 4에서 요 2m만큼은 빼줘야 합니다. 이래야지 지금 요 파란 색깔의 넓이가 나오죠. 2m 곱하기 3b 더하기 4에서 2m를 도로 빼준 값. 얘를 곱하면 2번의 넓이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얘네들을 계산을 해볼까요? 2a 더하기 3의 2배를 하면 4a 더하기 6일 거예요. 얘네들은 가운데 다항식부터 간단하게 해주면 6
6b 더하기 4일 거예요. 그러면 길의 넓이는 4a 더하기 6 더하기 6b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4a 더하기 6b 더하기 10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나요? 길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풀이를 자 반복해서 보면서 먼저 얘네들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요 두 넓이를 구하는데 구할 때 가로의 길이 그리고 세로의 길은 전체를 따져주면 안 되고 요 부분은 빼줘야 된다 해서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의 넓이를 모두 다 더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됐었어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볼까요? 빼기 4a 더하기 6b 더하기 10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을 포함한 꽃밭의 넓이를 계산을 해줘야지 나머지 답이 나오겠죠? 다항식 계산 방법, 다항식 곱셈 계산 방법. 첫 번째 화살표 2a 더하기 3b, 두 번째 화살표 2a 더하기 2a 곱하기 4. 아까도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죠, 여러분. 세 번째 화살표 3 곱하기 3b, 네 번째 화살표 3 곱하기 4. 식을 써주면 그러면 얘 계산해 보겠습니다. 6ab 그리고 두 번째 항은 8a 세 번째 항은 9b 네 번째 항은 12 마이너스를 각각 붙여줘서 풀어줘 볼까요? 4a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10 자 동류항끼리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요 8a와 마이너스 4a 계산해 주면 플러스 4a가 되고 그리고 요 9b와 마이너스 6b 계산하면 플러스 3b가 되고 요 12와 마이너스 10을 계산하면 2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꽃밭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위를 아까 생략을 했는데 원래는 단위를 붙여줘야죠. 길이의 단위가 미터였으니까 이때의 넓이의 단위는 제곱미터라고 붙여줄 수 있습니다. 6번 문제는 응용하는 문제였지만 지금 다항식의 계산 방법만 알면 풀 수가 있었어요. 다항식 곱셈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항이 있는 다항식일 때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 덧셈, 뺄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동류항끼리 할 수 있는지도 묻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지금 요 꽃밭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1, 2학년 때 이런 넓이 구하는 문제 여러 번 다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학년 때도 많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요 나름대로 넓이 계산하는 방법도 익혀두시면 어렵지 않게 6번 풀었을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선생님은 6번 문제보다 5번 문제가 처음 접하는 유형이라서 조금 어렵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또 워낙 중요한 유형이기도 하고 얘는 넓이만 구할 수 있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문제 어땠나요? 유형으로 나누어서 풀어봤는데 여기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유형들. 가장 기초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틀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꼭 다시 풀이를 보고 여러분 것으로 만든 다음에 넘어가야 돼요. 답만 옮겨 적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항식의 곱셈 1을 마무리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항식의 곱셈 2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다항식의 곱셈 방법을 일종의 공식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는 방법도 그렇고 다음 시간에도 다항식에 어떤 꼴이 나올 거예요. 다항식 곱셈 꼴이 나오면 그것을 간단하게 공식처럼 기억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요. 사실 요거를 우리가 곱셈 공식이라고 해서 공부를 원래 해요. 곱셈 공식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우리가 다룬 완전 제곱식이었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런 곱셈 공식, 새로운 곱셈 공식 나오면은 또 즐겁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복습 꼭 하시고 기초 학습지 올려준 소단원 평가 학습지 그 문제들도 꼭 풀어보시길 바래요. 풀어보고 답까지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을 통해서 질문을 꼭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